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슬러지 평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슬러지 평화 또는 슬러지 벌킹이라고 하는데, 이 슬러지 평화 현상이라는 것은 활성 슬러지법에서만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활성 슬러지법에서 우리가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미생물이 뭐죠?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 최적의 조건이 되면 박테리아는 미친 듯이 먹이 섭취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최적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성장이 멈춰요. 다시 말해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발생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펀자이라고 그랬죠. 곰팡이. 그래서 그 곰팡이가 과대 증식하는 상태를 우리가 슬러지 평화 또는 슬러지 벌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과대하다는 것을 뭐를 보고 알 수 있느냐면 SVI라는 슬러지 용적 지수예요. 여기서 S라는 것은 슬러지고 V라는 것은 볼륨, I라는 것은 인덱스라고 해서 슬러지 용적 지수가 실제로 보면 침강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용어거든요. 따라서 50에서 150일 때 침강이 제일 잘 돼요. 그러면 그 숫자로 보면 50 쪽으로 갈수록 슬러지의 그 덩어리가 단단하다는 소리입니다. 150 쪽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반면에 200 이상이 되게 되면 슬러지 평화, 벌킹이라고 해요. 그러면 151에서 199까지는 뭐냐? 슬러지 평화도 아니고 정상 침광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빨리 정상 조건으로 돌리면 그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슬러지 평화 또는 슬러지 벌킹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이 원인은 여러분들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을 반대로 나타내시면 돼요. 일단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에서 온도는 중온.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30도씨 전후. 요즘은 한 35도씨 전후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면 pH 6에서 8. 그리고 DO 2mg per 리터 이상. 그리고 BOD와 질소와 인해비가 100대 5대 1. 이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슬러지 평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미생물에 비해서 유기물의 먹이가 너무 많을 경우. 자, 그 다음에 포기조에 용존산소가 부족할 때. 그리고 유입수에 갑자기 산업해수가 혼입되어 유입될 때. 산업해수가 유입된다는 소리는 pH가 산성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영양염류, BOD에 비해서 N과 P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인을 그대로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과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슬러지 평화 발생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펀자이라는 곰팡이는 주로 백색을 띠게 돼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도 사상균이 제 펜처럼 길다랗게 이렇게 실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박테리아는 실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구균이라고 그래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침강성이 뛰어나요. 반면에 이렇게 사상성,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생겨가 있으면 이렇게 잘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먹이는 먹는데 이렇게 물 위에 표면에 떠 있는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활성슬러지가 백색을 띠는데 유동 상태, 다시 말해서 떠 있는 상태가 슬러지 평화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슬러지의 침전 분리성이 악화되고 안밀 침전이 곤란해져요. 단단하게 침전이 거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SVI라는 슬러지 용적 지수가 얼마 이상일 때, SVI라는 슬러지 용적 지수가 200 이상일 때 뭐가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슬러지 벌킹이 형성된다. 그래서 펀자이라는 곰팡이는 주로 백색을 띠는데,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증식한다고 해도 단단해서 침강되는 게 아니라 유동 상태로 그냥 물 표면에 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안밀 침전이 된다고 하면, 단단해져서 무거워서 침전이 된다고 하면 펀자이를 우리가 수처리에 이용할 수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4번을 해보시면 다음 중에서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합해수 처리 시설 시 슬러지 평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상균의 조절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사상균이라는 것은 실사자를 쓰는 거거든요. 따라서 곰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가본 염소나 과산화수소를 반송슬러지에 주입한다. 그래서 염소나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선택한 반응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펀자이를 성장시켜서 FMB를 감소시킵니다. 여기서
펀자위를 증가시킨다는 소리는 설레지 팽화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펀자위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조 내에 용존산소의 농도를 변화시켜요. 따라서 펀자위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박테리아의 최적 조건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주면 펀자위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에 보시게 되면 핀펄럭 현상이 있습니다. 핀펄럭 현상이라는 것은, 펄럭이라는 것은 입자가 커져 있는 상태, 입자를 펄럭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뭉쳐있는 이 펄럭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어지는 것을 핀펄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왜 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전반적인 비정상적인 활성설러지법에서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오랫동안 침전을 시켜놔서 그래요. 최중 침전지에서 침전되자마자 설러지를 빨리 제거하는 걸 우리가 임발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러지를 임발하는 것은 설러지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축적으로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설러지가 가라앉자마자 제거하면 경제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농축적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SRT라는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너무 길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도하게 산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용존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기조 자체 내에. 그러면 용존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산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과산화가 일어났을 때 핀펄럭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방지해야 되느냐? 반대로 SRT, 미생물이 체류할 수 있는 SRT를 단축을 시켜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 용존산소를 2mg/L로 용존산소를 적정하게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러지 임발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 자체에 설러지가 가라앉아 있으면 바로바로 바깥으로 농축조로 빨리빨리 빼내주는 게 실제로 보면 모든 현상들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설러지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모든 현상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부상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법에서 포기조 내의 처리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자, 조건 자체가 상당히 상황이 악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를 검토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면 유입수의 유해 성분 유무. 따라서 여기서는 유입수입니다. 유입수의 유해 성분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독성을 가지고 들어오면 미생물이 실제로 보면 식물성 박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사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성을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MLSS라는 게 미생물이잖아요. 그래서 MLSS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MLSS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조건이 맞느냐. 그 다음에 유입수의 pH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입수의 pH를 살펴봐서 적정한 pH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유입수의 SS의 변동도 마찬가지. 그 다음 유입수의 BOD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은 유입수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왜? 유입수에 따라서 포기조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유출수는 벌써 처리하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물은 유입수죠. 유입수의 유해 성분, pH, SS, BOD의 변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포기조에는 뭐가 있어요? MLSS라는 미생물이 있죠. 따라서 그 MLSS라는 미생물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5번에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법에서 포기조 내 처리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가번에 유입수의 유해 성분 정도, 유해 성분 유무 조사, 나번에 MLSS가 적정 유지되는가를 조사, 다번에 유입수의 pH 변동 유무를 조사, 나번에 원폐수의 SS 농도 변동 유무를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폐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원폐수는 우리가 스크린을 거치고 침사지를 거치고 1차 침전지를 거치고 다시 포기조라는 반응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포기조로 들어오는 물을 우리가 여기서는 유입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따라서 SS도 원폐수가 아니고 유입수의 SS의 변동 유무를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성설러지법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문제를 알려고 하면 전체적인 계통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면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안 하고 싶은, 좀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는 그 파트가 지금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제 설명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생물학적 처리의 계산 문제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누구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마지막에는 외워야 돼요. 그러면 공식을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해를 하면서 공식을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자, 활성설러지법의 계산식 정리에서 활성이라는 것은 뭐죠? 살아있는. 설러지라는 것은 미생물. 따라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계통도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미생물은 주로 뭐를 이야기하죠? 박테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기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에는 1차 침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침전지에서 배출되는 BOD, 다시 말해서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되지 않고 배출되는 BOD, SS, 유량, 얘들은 폭기조의 유입수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폭기조의 유입수는 이제 농도로 나타내면, 오염물질의 농도로 나타내면 BOD와 SS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유량이 Q가 되겠죠. 그래서 유입수에 들어오는 BOD를 BODI, 유입수로 들어오는 SS를 SSI, 그리고 유량을 QI로 표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SS라는 것은 뭐냐면 부유고용물, 다시 말해서 미생물이 됩니다. 미생물은 스스로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유입수는 I라고 붙여도 되고 문자를 붙이지 않아도 전부 다 유입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특히 유량은 QI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 Q라고 붙여도 유입수라는 걸 생각하세요. 나머지 농도는 BODI나 SSI라고 보통 붙여줘요. 자, 그리고 폭기조에는 미생물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미생물이 1500에서 2500mg/L가 존재를 해야 돼요. 따라서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이때 미생물이 MLSS. 그러면 미생물은 반응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반응조의 크기. 따라서 MLSS와 V가 한 쌍입니다. 얘들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쌍을 나타낼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농도는 유량과 한 쌍이에요. 농도는 유량과 한 쌍. 그 다음에 미생물은 반응조의 최적과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하고 한 쌍이니까 여기서 BODI는 QI하고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SI는 QI하고 한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농도는 유량이 한 쌍, 농도와 유량은 한 쌍, 그리고 미생물 MLSS는 V와 한 쌍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유출로 가겠습니다. 유출수에도 BOD가 제거되지 않은 BOD가 나가면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BOD0, SS0, Q0가 있어요. 그러면 BOD0는 Q0와 한 쌍이에요. 그리고 SS0는 Q0와 한 쌍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포기조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먹이 섭취를 많이 해서 침전조에서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았어요. 그 가라앉은 걸 잉여설러지 또는 폐설러지라고 그래요. 또는 2차 설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2차 설러지, 잉여설러지, 폐설러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폐설러지의 유량과 폐설러지의 농도가 있겠죠. 그래서 W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폐설러지의 유량이라고 하면 QW, 농도라고 하면 SSW라고 표기해요. 여기서 가라앉는 것들은 부유고용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그럼 미생물 덩어리는 폭기조에 들어가 있는 것은 MLSS, 폭기조를 벗어난 것은 전부 다 SS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폭기조에 우리가 미생물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반송을 시켜주죠. 반성을 리턴 R을 써서 QR, SSR이에요. 그럼 여기서 SSR과 SSW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SSR하고 SSW는 같은 농도를 나타낸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이 계통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농도와 유량이 한 쌍, 미생물과 최적 부위가 한 쌍이라는 걸 알면 아래쪽에 지금 우리가 공식 정리해 놓은 게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 정리를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량과 최적과 시간 t의 상관관계예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방지 기술을 하면서 침사지와 침전지에 우리가 조건을 나타내면서 한 번 또 정리를 했어요. 그럼 유량은 미터의 삼성 데이를 가지고, 최적은 미터의 삼성, t는 데이를 가지는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이 세 개 조건 중에서 문제를 풀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유량 Q 맞습니다. 자, 유량 Q가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를 푸는데 힌트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세 개, 유량과 최적과 시간 중에서는 유량의 시간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유량이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 나누기, 그러니까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되니까 유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량을 나타냈을 때는 day가 시간이고 미터의 삼성이 뭐예요? 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나타내면은 시간분의 뭐가 되는 거죠? 시간분의 최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분의 최적을 해서 유량을 계산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는 최적을 계산하고 싶어. 최적은 단위가 뭐예요?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1번식 유량식에서 최적 부위를 계산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유량에서 시간을 곱하면 최적 부위가 됐어요. 그 다음 1번식에서 내가 시간을 계산하고 싶어. 시간은 day죠. 그럼 여기서 시간을 계산하고 싶으면 Q하고 T의 자리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V 나누기 Q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는데 뭘 비교를 하느냐 하면 K라는 상수가 있잖아요. K하고 T는 어떤 관계? K와 T는 역수관계. 그래서 상수 K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상수 K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Q 나누기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Q 나누기 V는 주로 이제 뭘 할 때 주로 사용했죠? Q 나누기 V라는 것은 주로 반응식. 자, 반응식에서 1차 반응식에서 기존에 우리가 1차 반응식에서 반응조가 들어와요. CFSTR이나 TFR이라는 반응조가 들어왔을 때 그 반응조가 나오게 되면 K 대신에 Q 나누기 V로 사용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유량 Q와 최적 V와 수리학적 체류 시간의 상관관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SRT를 계산을 합니다. SRT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계산해서 제일 중요해요. 자, SRT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MCRT라고도 하고 세타C라고도 해요. 그 다음 우리나라 말로 미생물의 체류 시간, 고형물의 체류 시간이에요. 그럼 시험상에서는 SRT로 주어질 수도 있고 MCRT로 주어질 수도 있고 세타C로 주어질 수도 있고 미생물의 체류 시간, 고형물의 체류 시간 출제하는 사람이 아무 용어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용어가 좀 많다 하더라도 이 5가지 용어는 같은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SRT밖에 몰라. MCRT로 나오면 나는 못 풀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계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은 반드시 비교를 해놔야 됩니다. 자, 주로 SRT를 많이 쓰기 때문에 SRT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SRT를 구하는 공식은 SRT는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죽은 미생물을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활성이 없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활성을 하는 것,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죽은 거는 활성을 안 하는 비활성 미생물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미생물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반응조에 있는 미생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죽은 미생물이라는 것은 반응조를 떠난 미생물들을 죽은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자, 그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반응조에 있는 미생물이 뭐예요? MLSSV, 이게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미생물은 QW, SSW, 그리고 Q0, SS0. 요거는 죽은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식을 세웠을 때 살아있는 미생물, 다시 말해서 MLSSV, 죽은 미생물 QW, SSW 플러스 SS0 곱하기 Q0를 하시면 돼요. 개통도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 따라서 식을 이렇게 정립을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자, 살아있는 미생물이 반응조에 있는 미생물이니까 MLSS. MLSS하고 한 쌍은 뭐야? 최적 V. 그 다음에 죽은 미생물은 폐설러지 SSW. SSW는 QW가 한 쌍. 그리고 유출수로 빠져나가는 SS0. SS0는 Q0하고 한 쌍. 그래서 기본식이 나옵니다. 자, 이 기본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게 기본식인지 몰라요. 여기 니은에 있는 게 기본식인 줄 알아요. 기본식은 기억에 있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SS라는 것은 색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출수로 SS가 나가게 되면 물이 오염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SS는 완전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처리했다고 하면 유출수의 SS를 고려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출수의 SS를 무시한다는 조건이 주어져요. 아니면 아예 안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면 그만큼 처리가 잘 됐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SS0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제로를 집어넣으면 돼요. 제로를 집어넣으면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RT라는 공식 자체가 이렇게 정립이 돼요. 살아있는 미생물 MLSSV, 그리고 죽은 미생물 QWSSW. 그러면 QWSSW는 생략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죠. 왜? 우리가 제거하는 설러지, 침전을 시켜서 제거하는 폐설러지니까.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수로 나가는 SS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처리된 상황에서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SRT는 두 개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에 있는 게 기본식이에요. 기본식을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유출수의 SS가 주어지지 않으면 SS를 우리가 제로를 넣어서 없애버린 니은의 식이 나오는 거죠. 항상 기본식을 이용해서 자꾸자꾸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에 보면 문자로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MLSS를 X라고 나타내고 SSW를 XR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면 기본식, 여기 이제 우리가 정리, SS0는 생략됐다고 봤을 때, 요 식에서 여러분들 MLSS하고 SSW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줘요. 정리를 좀 하면 MLSS하고 SW를 한 개로 묶고 V하고 QW를 하나를 묶었어요. 그럼 여기서 MLSS를 지금 X라고 놓고 SSW를 XR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왜 주느냐면 나중에 X 나누기 XR이 예를 들어서 0.25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V하고 QW만 넣어서 SRT를 계산할 수 있게끔 주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SRT에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면 활성설러지 공법으로 100m의 삼성 퍼일의 폐수를 처리한다. 포기조의 용적이 20m의 삼성, 포기조 내의 MLSS가 2000mg/L로 유지된다. 처리수로 유실되는 SS 농도는 평균 200mg/L, 폐기시키는 설러지의 양은 1m의 삼성퍼대이며 폐기되는 설러지의 SS 농도가 1%라면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미생물의 체류 시간은 살아있는 미생물 나누기 죽은 미생물이라고 그랬으니까 SRT를 계산하는 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 놓아야 돼요. 살아있는 미생물은 MLSSV, 죽은 미생물은 QWSSW 플러스 Q0SS0예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이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m의 삼성이라는 것은 유입수의 유량입니다. 그리고 용적 20m의 삼성은 V, 그리고 미생물의 농도가 2000mg/L, 2000mg/L는 MLSS예요. 자, 그리고 유실되는 SS의 평균 농도가 20mg/L, SS0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폐기시키는 설러지의 양이 1m의 삼성, 그러면 폐설러지량이니까 QW가 되겠죠. 자, 그리고 폐기시키는 SSW는 1%가 돼요. 자, 그리고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미생물의 체류 시간, SRT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SS0는 주어졌는데 뭐가 안 주어졌어요? Q0가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Q0가 있어요. 여기 SSW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QI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Q0하고 QW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QI가 돼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Q0를 계산을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유입수의 유량에서 폐설러지 유량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통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조건에서 그러면 Q0라는 것은 QI-QW가 되니까 유입수의 유량이 얼마죠? 100m의 삼성퍼대예요. 자, 그 다음에 폐설렛지의 유량이 얼마죠? 1m의 삼성퍼데이. 그러면 Q0라는 게 얼마죠? 99m의 삼성퍼데이가 돼요. 자, 그 다음 또 한 개, SSW가 1%예요. 근데 농도 단위가 우리가 사용한 농도 단위 미리그램 퍼 리터죠. 그러면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것은 뭐예요? ppm이에요. 자, 따라서 퍼센트라는 값은 100분율이에요. 그리고 ppm이라는 값은 100만 분율이에요. 자, 100분율은 100의 역수니까 100이 10의 2승이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100만 분율이라는 것은 10의 6승이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표시할 수 있어. 두 개의 값은 얼마 차이가 나느냐? 10의 4승. 따라서 여러분들이 퍼센트에 10의 4승을 곱하면 ppm이 돼요. 그리고 ppm에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를 곱하죠? 10의 4승을 곱하면 뭐가 돼요? ppm이 돼요. 이 ppm이라는 것은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팁에서도 설명이 있는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Q0를 찾아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SSW를 미리그램 퍼 리터로 전환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지금 QI라는 값이 MLSS가 얼마예요? 2000mg per 리터. 최적 부위는 20m의 삼성. 그리고 QW라는 값은 1m의 삼성 per day. SSW는 1 곱하기 10의 4성 mg per 리터. 플러스 Q0는 99를 대입해도 되고 100-1을 대입해도 되고 그 다음에 SS0는 20mg per 리터. 따라서 값을 계산하면 3.34대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폭기조 내에 MLSS가 4000mg per 리터, 폭기조 용적이 500m의 삼성인 활성설러지법에서 매일 25m의 삼성의 폐설러지를 뽑아서 소화조로 보내 처리한다며 세포의 평균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반송설러지 농도는 2%, 비중은 1.0, 유출수 내의 SS 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유출수 내의 SS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SS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제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식이라는 것은 SRT는 MLSSV, 살아있는 미생물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죽은 QW, SSW 플러스 Q0, SS0. 자, 여기에서 이 값이 제로예요. 무시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죠? 제로. 따라서 SRT를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MLSS가 얼마죠? MLSS가 4000mg per 리터. 그리고 최적 부위가 500m의 삼성. 용적이 최적이니까. 그래서 미생물하고 폭기조의 용적이 항상 같이 붙여놔요. 여러분들 문제를 잘 푸다 보면. 자, 그 다음에 QW라는 값이 얼마냐 하면 25m의 삼성. 그리고 SSW가 2%니까 2 곱하기 10의 4성 mg per 리터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4일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SSW는 거의 대부분이 퍼센트로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퍼센트로 항상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퍼센트와 ppm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8번. 익류설렛지량이 15m의 삼성부대이고 폭기조의 부피가 300m의 삼성, 그리고 폭기조의 MLSS 농도 X, 그리고 반송설렛지 농도 XR이 0.3일 때 MCRT를 계산하시오. 최종 유출수의 SS 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종 유출수 SS 농도를 고려하지 않을 때 MCRT, 체류 시간을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X 나누기 XR, X 나누기 XR이 MLSS가 X고 SSW XR이죠. 이 값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0.3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식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V 나누기 QW 곱하기
MLSS 나누기 SSW. 그러면 MLSS와 SW라는 값이 0.3이니까 V라는 부피가 300m의 삼성. 그죠? 그리고 QW라는 잉여 슬러지량이 15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X 나누기 XR. 다시 말해서 MLSS 나누기 SSW가 0.3.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6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제 세 가지는 우리가 미생물의 체류 시간에서 가장 기본식, 유출수의 SS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X 나누기 XR에 B가 나와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예제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체류 시간에 대한 공식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먼저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워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